뜨거운 이슈인 그래픽카드 리셀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RTX 5090이 출시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먼저 RTX 5090이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엔비디아가 새롭게 출시한 이 그래픽카드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게임은 물론이고 AI 작업까지 모든 게 가능한 최상급 제품이에요. 출시 가격은 369만 9천 원인데요. 이미 이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제품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온 물량이 고작 5대 정도라고 하니까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로또 당첨 확률만큼이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리셀러들의 등장이에요. 리셀러란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뒤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출시 당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물량을 싹쓸이 해갔다고 합니다. 실제 구매하려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밤새 기다렸다가 구매 버튼을 눌렀는데 이미 품절이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1초도 안 걸렸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리셀러들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가격이에요. 출시 가격의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369만 원짜리 제품을 1000만 원 가까이 받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이런 상황에서 한 리셀러가 올린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어요. 과해서 팝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댓글창에는 분노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본인들 욕심으로 정상적인 구매를 막아놓고 과하다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래픽카드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인기 있는 제품이라면 뭐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정판 신발부터 게임기까지 리셀러들의 소나기에서 자유로운 제품이 없는 상황이 됐죠. 리셀러들은 어떻게 이런 고가의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들의 놀라운 수법들을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 입력을 자동화하는 건데요. 사람의 손보다 몇백 배는 빠른 속도로 주문 버튼을 누를 수 있죠. 심지어 요즘은 인공지능까지 도입해서 자동으로 보안 문자도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중 계정 방식이에요. 한 사람당 한 개만 살 수 있다는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수십 개의 계정을 만들어요. 더 교묘한 건 이 계정들이 전부 실제 사람 명의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심지어는 돈을 주고 명의를 사서 계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금력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RTX 5090 한 대가 369만 원입니다. 이걸 여러 대 구매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죠. 리셀러들은 이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알고 보니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일종의 조직을 만든다고 해요.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수익을 나눠 가진다는 거죠. 이런 리셀러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수법은 바로 정보력이에요. 제품이 언제 어디서 출시되는지, 몇 시에 판매가 시작되는지, 얼마나 물량이 들어오는지 이런 정보들을 미리 파악합니다. 심지어 쇼핑몰 직원들과 결탁해서 내부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놀라운 건 이들의 조직력이에요. 예전에는 혼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마치 회사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구매팀, 판매팀, 배송팀으로 나눠서 역할을 분담하고 심지어 법률 자문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리셀링이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매크로 사용은 불법이지만 정상적으로 구매한 제품을 비싸게 파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하기도 어렵고 막을 방법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리셀러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구매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오늘은 리셀러들 때문에 고통받는 실제 구매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개인 개발자의 사연인데요. 회사에서 급하게 그래픽 작업용 컴퓨터가 필요해서 RTX 5090을 구매하려고 했답니다. 밤 11시 출시 시간에 맞춰서 여러 대의 컴퓨터로 주문을 시도했다고 해요. 회사 동료들까지 총동원해서 도전했는데도 한 대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수백만 원이 더 붙은 가격으로 올라와 있더라는 거죠. 더 안타까운 사연도 있어요.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드디어 고성능 컴퓨터를 사려고 했던 대학생의 이야기예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이라 좋은 그래픽 카드가 꼭 필요했대요. 하지만 리셀러들 때문에 구매는커녕 출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리셀러 고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리셀러들의 아이디를 공유하고 그들의 판매 글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기죠. 쇼핑몰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매크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었죠. 일부 쇼핑몰은 아예 현장 수령만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배송지 주소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없게 만든 곳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셀러들의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본인 인증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현장 수령을 피하기 위해 알바생을 고용하는 등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죠.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합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면 리셀러들의 수익도 커지고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설 테니까요. 결국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제품이 필요해도 리셀러들에게서 사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리셀링 시장이 축소될 거라는 거죠. 리셀링 문제가 이제는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리셀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대기업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리셀러들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정작 진짜 구매자들은 제품을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IT 업계에서는 이런 리셀링이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픽카드의 경우 게임 개발이나 AI 연구에 필수적인 부품인데 실제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돈을 더 주고서라도 구매할 여력이 있지만 작은 회사들은 그럴 여유가 없죠. 결국 필요한 장비를 구하지 못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국회의원들이 리셀링 규제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규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리셀러 불매 운동도 시작됐어요. 리셀러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에게서 절대 물건을 사지 말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죠. 실제로 이런 움직임 덕분에 리셀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도 원하는 물건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좌절감.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당장의 편의나 이익을 위해 리셀러들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결국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리셀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이번 RTX 5090 출시에서는 아예 판매 방식을 바꿨어요.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동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비슷한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네요. 한정판 제품을 출시할 때 미리 예약을 받고 당첨자에게만 구매 기회를 준다고 해요. 마치 추첨 방식처럼요. 이렇게 하면 최소한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구매는 막을 수 있다는 게 기업 측의 설명입니다. 쇼핑몰들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대형 쇼핑몰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비정상적인 구매 패턴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같은 IP에서 여러 개의 주문이 들어오거나 비슷한 시간대에 동일 배송지로 주문이 몰리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도 진행 중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개발한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실제 사람이 구매하는 것인지 매크로 프로그램인지를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리셀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이런 협력이 확대되면 리셀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나친 폭리는 막을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노력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는 리셀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내려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상가보다는 비싸지만 예전처럼 23배까지 치솟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기업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나갈 거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수록 기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이런 기업들의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IT 업계의 전문가들은 리셀링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장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 리셀링 시장의 규모가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단순히 그래픽카드뿐만 아니라 한정판 신발, 게임기, 심지어 화장품까지 리셀링 대상이 되고 있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지적합니다. 희소성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리셀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SNS에서는 비싼 가격에 구매한 제품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도 제품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구매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려되는 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리셀링으로 큰돈을 번 사례들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를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는 리셀링을 규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너무 심하게 규제하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구매 인증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당장의 편리함이나 소유욕을 위해 리셀 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